상급지 그 표현이 너무 충격인 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삶을 다들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젊은이들도 머리가 복잡할 텐데 지금. 그 어느 세대보다 화려한 걸 쫓으면서 그치. 살아가는데 그 괴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그거 물어봐. 맞아요. 목적 없이 살면 포기하라는 거냐? 대충 살라는 건가요? 네. 그거밖에 아직 몰라서 그래. 그 삶을 몰라, 그 삶의 길을. 저놈의 아파트냐, 아파트 공화국. 우리는 아파트는 그거 아니겠어? 그냥 욕망 덩어리지 뭐. 그다음 어쨌든 그거잖아. 뭐 한강변도 한강을 보면 뭐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 조금 마음이 편해지겠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내잖아 거기다가. 그럼 뭐겠어 그럼 결국. 남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 그리고 뭐 맨날 하는 얘기잖아. 저기 높게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간의 권력욕. 그렇죠. 나는 다 내려다본다. 너네 날 볼 수 없다. 난 너네를 보지 마. 그냥 나는 그 욕망이 너무 뭔가 이긴다. 내가 꼭대기에 올라간다. 그냥 전형적으로 딱 한국 스타일이야. 되게 목적지향적이잖아. 한강 근처로 간다. 새 아파트로 간다. 브랜드로 간다. 고등학생한테 어느 대학 가야 된다처럼. 나중에 배치표도 나올 거야. 아파트 배치표? 그렇지 않아? 1티어. 이미 있을걸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웃겨. 상급지. 네. 그 표현이 너무 충격인 게 상급지가 있단 말은 중급지, 하급지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해. 인생의 기준을 그거밖에 아직 몰라서 그래. 딱 줄 세우기 틀을 세워서 어디 가는 게 성공하고 잘 산 거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남이랑 비교하고 그걸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뭐 다들 한강변 아파트 얘기하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 소수잖아요. 그럼 서울의 아파트가 절반밖에 안 된대요. 거주자로 따지면. 맞아. 근데 거기에 또 한강변에 뭐 하면 진짜 일부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걸 너무 당연시하고 그걸 해야 성공이고 못하면 떨어지고 하면 대다수가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삶을 다들 선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착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세뇌에 절여졌다고 해야 되나? 그럼 분노하고 시스템 자체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뒤집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슬퍼하잖아. 네. 나는 저렇게 성공한 삶은 아니지 라면 이렇게 점점점. 주택이 근데 더 비싸요. 주택이 더 비싸. 아파트는 말한 대로 약간 효율성은 있는 거지. 네. 왜냐면 닭장같이 져놨으니까. 네. 근데 관리의 편의성은 확실하게 있죠. 그치? 주변 인프라를 내가 직접 관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비교의 수단과 그러니까, 나의 지위로 그냥 치환해서 생각하는 게 문제. 맞아. 다 인정한다니까. 아파트가 거주 편리성이 있다. 뭐 한강 옆에 있으면 그 한강에서 뛸 수도 있고 좋다.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리고 나는 그 거주 편리성도 좋은데 위아래 층간 소음 없는 데서 편하게 살고 싶은 여기 더 우선이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뭐 봐봐. 그냥 거의 5대5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1대1 비교가 안 되지. 나는 뭐 딴 데 살고 싶어. 나는 어디 살고 싶어. 이런 다양성이 아니라 일단 아파트고 거기서 이제 밀려나면 어디 가는 거고. 그럼 단독주택 사는 사람은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엄청 비싼 궁궐에 살아서 네. 약간 연예인, 초부자 뭐. 근데 그것도 또 등급이 나눠진 거야 그것도. 웃기지 않아? 아파트면 아파트인 거고 단독주택이면 주택인 거고 빌라면 빌라인 거지. 삼성 다니면 삼성 다니는 거고 중소기업 다니면 중소기업 다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기업 다니면 짱인 거고 중소 다니면 말 그대로 중인 거고. 우리나라는 그 등급 표현이 되게 많대. 여기저기. 그러니까 언어가 사람을 좌우하잖아. 상급지 이런 개념 탄생하는 것처럼. 애초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니까 맞아. 경쟁 교육이니까 1등급부터 나누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지. 1등급 받고 좋은 대학 가면 팔자가 피니까 옛날에 어른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이 막 커. 빨리빨리 인재를 뽑아야 돼. 선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뭐겠어 그냥 대충 공부 열심히 한 놈, 성실한 놈. 걔가 좀 낫겠지? 이러다가 이제 걔네 인생이 좀 뭐 그 인생이 핀 것도 아니고 돈 좀 더 벌게 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 뭐 인생에 뭐 철학을 정립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대충 뭐야 돈 많이 버는 게 장땡 아니야? 이 고성장 시대가 한강의 기적이긴 한데 거꾸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둠이지 뭐. 요즘에 그 입시 변화가 사실 뭐 다들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고 힘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때랑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방향성 자체는 맞는 맞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바꾼 거잖아 노선을. 그렇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등급도 그냥 뭉뚱그려 놓고 그 안에서 학종이 결국 학교 생활 얼마나 충실하게 이것저것 잘 했느냐를 맞아. 복합적으로 보는 건데 그걸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사실 맞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웃긴 게 학종도 싫어하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은 내용 가지고 뭐라 안 해. 다 그거 하나야. 재수생은 어떡하냐. 그 다음에 평가가 되느냐, 공정하냐. 입시를 오직 줄 세우기로만 딱 보는 거야. 근데 거꾸로 줄 세우기 없이 이렇게 다양한 개성을
다 너는 너고 얘는 얘고 이런 쪽으로 되기 위해서 학종이 생긴 건데 맞아요. 사람들 인식은 줄 세우기가 안 바뀌니까 네. 학종은 줄 세우기 네. 안 된다 막 이러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이쪽에서는 계속 줄 세우기는 수능이 짱이다. 이쪽에서는 학생별로 좀 다른데 다른 걸 봐줘야 되지 않아? 이 두 개 가지고 싸우니까 이게 영원히 타협이 안 되는 거지. 차차 이제 타협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되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네. 난 그게 되게 그래서 기회라고 봐. 그렇게 공부해서 줄에서 올라가 봤자 아무것도 없다? 요새 부모들이 바뀌는 것도 그거야. 뭐 서울대 나 가봤자 요새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지 좋아하는 거 시켜야지. 일본이 좀 그렇거든. 되게 오랫동안 심취였잖아.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의욕을 잃은 게 그거야. 해봤자 뭐 하냐?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거 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네. 그쪽으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지. 아, 그죠. 나 옛날에 막 그걸 봤단 말이야. 그냥 일본의 그 국민성인가? 그렇지도 않대. 일본도 되게 잘 살았던 때가 있잖아. 네. 그때는 막 미쳐서 다들 투자하고 알지만 입시도 일본도 치열했단 말이야. 그쵸. 아직도 있잖아. 명문대 막 이런 거. 네. 근데 경제가 한 20년 어려우니까 의식 구조가 바뀐 거야. 저도 본 것 같아요. 그지? 30년 동안 일해봐야 임금도 안 오르고 응. 아파트 값도 보니까 30년 동안 달라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야. 알바하는 나나 기업 다니는 너나 뭐가 다르냐? 근데 이제 이렇게 우울하게 살 수는 없잖아. 네. 포학행 이런 것도 일본에서 시작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아이 모르겠다 눈앞의 거에만 집중하자 막. 물론 일본도 막 충만주의 그런 건 아니고 말초쾌감 이런 걸로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도 한 끔찍한 얘기지만 20년 정도 우울하면 될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 세대들이 아, 사실 그걸 경험한 세대잖아요. 저희만 해도 그렇지. 우리도 고성장 끝물이었지. 고성장을 경험 안 한 애들이 주력이 된다. 아 이건 그만 한 4, 50년 걸린단 말이야. 네. 그 갭을 메꿔주려고 만든 게 라이프 코드 아니야. 20년 개박살 나기 전에 5년으로 줄이자. 근데 그걸 경험한 30대 이상도 바로 생각을 고쳐먹고 고쳐먹은 걸 토대로 젊은 세대한테 교육하고 그거 하려고 만든 게 우리니까. 그게 잘못하면 그냥 허무주의로 가버리잖아요. 맞아. 해봤자 뭐 하노. 우리도 거기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네, 많더라고. 충만한 그 즐거움으로 가는 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적주의 아니면 허무주의 아니야? 네. 이게 되게 이분법이잖아. 그죠. 진짜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 살지 않으면 그냥 대충 살겠다는 거 아니야. 그 삶을 몰라. 그 삶의 길을. 우리 딱 3이잖아. 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살진 않아. 하지만 대충 살지도 않아. 그것도 되게 멋있는 모순이야. 하루하루 제일 열심히 살 거야. 근데 결과엔 집착하지 않아. 달리기도 마찬가지잖아. 네. 42.19 완주하거나 아예 안 뛰거나. 근데 우리는 딱 뭐겠어. 그냥 제일 열심히 뛰어. 결과도 그래서 잘 따라와. 안 따라와도 상관없어. 네. 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목적주의 아니면 허무주의? 이런 이분법으로 사는 거야. 다 그거 물어봐. 맞아요. 목적 없이 살면 포기하라는 거냐? 대충 살라는 건가요? 네. 인간은 목적이 있어야지만 움직이지 않나요? 목적이 없으면 그냥 허무하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나요? 그 이분법 사이를 우리가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최근에 제 친구들 한 2명, 3명한테 우리 영상 잘 보고 있다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뭘 자극하는 유튜브보다 댓글은 좀 적어도 하나하나의 밀도가 엄청 높을 때가 많아. 우리가 허무주의가 아닌데. 근데 또 이해돼. 왜냐면 삶의 길이란 건 본 적이 없으니까. 허무주의면 내가 40km를 달리겠습니까? 그치. 허무주의가 40km 달리냐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아 그럼 대회 나가려는 거구나. 살 빼려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프레임으로 딱 씌워버리지. 매일매일 그 달릴 수 있음. 그걸로 그냥 가는 거지. 그렇지. 거기서 받는 그 만족감. 네. 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딱 이건데. 그지? 야 성수동 이 수많은 젊은이들도 머리가 복잡할 텐데 지금 고민이 많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 그러겠죠. 성공 성취는 멀어졌고 허무주의는 싫고. 그 어느 세대보다 제일 화려한 걸 쫓으면서 살아가는데 제일 그, 목적주의적이지. 그 괴리감이 얼마나 그치. 크겠습니까? 또 이제 SNS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 끼어든 악마의 길이야. 현실이 구려도 위장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조장하잖아.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화려하게 살아야 돼. 이게 맞는 삶이야. 지금 다들 괴로울 거야.